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위였다. 공지영. 첫 번째 텀. 작가 박경리는 그녀의 위대한 저작 토지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우연히 하당 악양벌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작품 속에서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서부경남의 사투리인데 서부경남 쪽에는 대지주가 등장할 만한 넓은 평야가 없었기에 고문이 깊어가던 참이었나 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차를 타고 악양벌을 지나가면서 바로 이곳이다 싶었고 그곳에 자신이 상상하던 최참반댁을 그려넣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경리는 토지가 한창 진행되고 유명해진 후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최참반댁이 몰락하고 모든 재산이 조중구에게 넘어간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안채의 연못 별당까지 자신이 그린 작품 속 최참반댁의 구조와 거의 흡사한 집이 있으면 현재 조부저댁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전생에 그곳에 살았던가 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작가로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가끔 이 썩 보기 혹은 직관이 지나쳐서 뒷조사를 했다는 영광스러운 의혹을 받을 때도 있다. 늘 말하지만 글쓰기는 장작은 결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필시 뮤즈를 필요로 한다. 백일 밤낮을 앉아 글을 쓴다고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대개의 걸작들은 문득 홀연히 어느 날 밤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얻은 영감으로 시작된 것들이다. 나 역시 그 뮤즈가 오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그 뮤즈는 백일 밤낮을 앉아 뮤즈가 와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 텀. 나는 박남준의 차를 가끔 얻어마신다. 그가 끓여주는 차는 특별하다. 여러 번 그가 차를 따는 현장에 초대받아서나 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사진작가 수티브의 도움을 받아 동영상으로 그의 차 작업을 보다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기절할 뻔했다. 차가 집약되고 지난한 노동의 결과였던 걸 알게 된 것이다. 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가 어느 날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 이후 다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다식은 차와 함께 먹는 요새말로 디저트 과자다. 언제나처럼 까탈스러운 버들치 시인의 가장 믿음직한 요리조수인 제이가 시인의 부탁으로 만들어 온 재료들을 꺼냈다. 재료들은 작은 밀가루 반죽덩이처럼 보였는데 그 내용물은 이렇다. 가장 기본이 찹쌀이다. 찹쌀로 고두밥을 지어 말렸다가 분쇄기에 간 것에 치자물과 오미자물 그리고 녹차 우린물을 섞어 노랑 빨강 파랑 반죽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흑임자를 볶아 분쇄기에 간 것, 강낭콩 쪄서 으깨 말린 것, 녹주 쪄서 으깨 말린 것이었다. 아휴 너무 복잡하다. 반죽이 번거롭지만 찍어내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 가루들을 꿀과 요구르트 꿀로만 하면 너무 딱딱해지는 단점이 기계로 반죽해서 찍어내면 되니까 버들치 시인의 어여쁜 다식파는 전주의 모구원에서 가죽나무로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것이다. 이걸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 씨앗이 바위를 뚫은 게 아니라 늙은 것이 어린 것을 위해 필사의 힘으로 생명을 키워낸 것, 늙음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일까? 과자를 즐기지 않는 나는 그저 그 맛을 보기 위해 한 점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나는 글을 써야 하니까 맛을 충분히 봐야 한다라고 우기며 와구와구 먹는데 그 빛깔은 모시에 들인 천연염색처럼 은은했고 그 맛 또한 은은하고 깊었다. 다식을 먹으며 버들치 시인이 따라주는 해차를 마시고 있자니 그 은은한 것들의 맛이 냇가에 한 줄 소설바람 같기도 하고 첫 데이트 때 코끝을 슬쩍 스치던 먼 기억 속에 그의 스킨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맛은 노골적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섬세한 이들에게만 선물처럼 주어지는 감각이라고나 할까. 나는 왜 버들치 시인이 이토록 우리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지 약간 알 것 같았다. 그의 성정이 그러하고 그의 추구하는 바가 그러하기에 그와 아주 잘 어울렸다. 은은하고 슬쩍 감추어져 있는데 찾는 자에게만 살포시 드러나는 것을 따서 듣지. 밤새 말이야. 그러다가 말리고 또 듣고
7번을 말이야. 이럴 땐 이때 팬의 온도는 350도 정도. 마지막으로 대나무발에서 제열로 하루를 더 말린 다음 하루가 지난 후에 마무리를 해. 만내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170에서 250도 정도의 팬에 차를 넣고 덮는 거야. 앞에서 7번 덮을 때는 면장갑에 비닐장갑, 다시 그 위에 면장갑을 끼고 덮는데 이때는 맨손으로 해. 맨손으로 철판과 차 사이에 손을 넣어서 뒤집기를 반복하는 거야. 듣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뜨거운 것을 하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게 말이야 돼. 절묘하게 그 사이를 비집는 거야. 나는 무심히 마시던 찻잔을 문득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연하게 푸르고 고요한 찬물은 그 뜨거운 번철과 왔다 들어가기 직전의 뜨거운 찻잎 그 사이를 절묘하게 비집던 맨손 그 땀나는 노동의 산물이었단다. 이 맑고 고요한 것이 세 번째 틈. 다식을 먹고 우리는 악양벌로 산책을 나갔다. 날이 더워서 차가운 막걸리를 한 통 샀다. 버들치 시인이 제안을 했다. 소나무가 막걸리를 잘 드시는 거 알지? 동네 마실 정도로 생각했기에 막상 무남성을 보자 내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높이가 12m, 길이 둘레 3m, 가지 수간의 폭이 남북 12.5m, 동서 16.8m. 사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내게 그래 신기할 것은 없었다. 문제는 그 아랫돌이 나무로 치면 가장 중요한 뿌리 부분이었다. 600년 전 커다란 바위 위에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 것이다. 나무 씨앗의 뿌리는 그 바위를 둘러 쪼갰고 그 과정에서 뭐란 말하기 힘든 신비한 형상이 생겨났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관능적인 소나무를 처음 본 듯했다. 보이지 않던 그 아랫돌이는 땡땡한 상을결 같았다. 그것이 바위를 뚫어 쪼개대 파괴하지 않은 채 그 관능적인 자태를 드러낸 모습은 마치 커다란 바위를 감은 푸른 덩의 구덩이인 듯 아직도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오래된 나무들을 보아왔지만 600년 된 나무가 이토록 싱싱한 것은 처음 보았다. 물론 이제 나는 안다. 다른 친구들이 좋은 밭에 떨어져 쑥쑥 자라는 동안 이 무남성은 그러지 못했으리라. 바위의 고요는 물로 겨우 존재했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재수 없는 시작이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을 테니까 모두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랬을지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바위에 고인 빗물에서 그 여린 뿌리의 끝은 아주 미세한 틈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는 거기에 온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누가 알았으랴 그 작은 소나무 싹시 바위를 뚫을 줄이야. 젊은 날의 고난은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는 말을 멸시했던 것은 내가 젊었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삶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심지어 식물에게도 없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과 동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가끔 딸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3층 지었다가 태풍 만나는 게 좋겠니? 50층 지었다가 태풍 만나는 게 좋겠니? 이런 것일까? 버들치 시인은 거기서 시를 하나 낭송했다. 젊은 날 이 나무를 보고 쓴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였다.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러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들었지. 사랑이었지. 나는 듣다가 길을 의심했다. 제목부터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 좀 의아했었는데 여기서 몸을 뒤트는 것은 소나무가 아니라 바위인 것이다. 더운 내 등으로 찬 소름이 지나갔다. 태고로부터 거기에서 온 바위가 잘못 내려앉은 그 어린 소나무를 위해인 것이다. 어린 소나무가 불굴의 여지로 바위를 뚫은 것이 아니라 늙은 것이 어린 것을 위해 필사의 힘을 다해 생명을 키워내는 이야기로 시인은 이 관계를 읽은 것이다. 아직도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뚫고 그런 것에 감탄하고 있던 나에 비해 그는 이미 내어주고 죽어주고 갈라짐을 견디는 바위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는 이어진다.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었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안이 넓은 법 오랜 날이 흘러야 알게 되겠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들은 말없이 남은 막걸리를 한 잔씩 마셨다. 여름해가 길게 지고 있었다.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 무남송 곁에서 바람이 차게 식었다가 불어왔다.